여러분, 소금을 이렇게만 먹으면 몸속 염증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을 위한 특별한 소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금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해롭지만 적절한 양을 제대로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 이 소금들은 일반 정제 소금과 달리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에 타서 마시기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 약간을 타서 마셔보세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리에 활용하기 요리할 때 천일염을 적절히 사용해보세요. 과도한 양은 피하되 풍미를 더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목욕 소금으로 사용 염증이 있는 부위에 천일염을 녹인 물로 목욕을 하거나 피부에 바르면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으로 혈액, 세포, 뇌, 신경 등 다양한 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호흡, 근육 움직임, 영양소 소화, 체온 조절, 그리고 두뇌 활동이 모두 불가능해진답니다. 소금은 신경신호 전달, 소화 및 흡수, 배설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며 혈액의 조절 및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필요해요. 또한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혈액과 체액을 유지시켜 피의 순환과 영양분 및 호르몬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병원에서도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소금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어요. 소금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이유는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소금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짠맛은 우리 몸의 분비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눈물, 땀, 콧물 등 모두 짠맛을 갖고 있죠. 우리 몸은 삶에서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이를 짜내지 않으면 몸속에 쌓인 찌꺼기가 썩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땀과 눈물 등으로 체내 찌꺼기를 짜내야 하고 짠맛은 이러한 짜내는 힘을 돕죠. 나이가 들수록 짠맛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감각의 둔화 때문만이 아니라 물기가 부족해지고 짜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짠맛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소금과 염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소금은 수분과 함께 몸의 기능을 조절하며 염분이 부족하면 체액 균형이 깨져요. 전립선 이상, 요실금, 침마름 등의 증상이 염분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죠. 소금은 체내 찌꺼기와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염분 부족 시 염증이 발생하여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소금이 부족하면 물도 제대로 섭취되지 않아 찌꺼기와 노폐물이 축적되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증가한답니다. 소금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소금과 물은 신체의 세포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의 필요성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되죠. 소금은 음식의 맛, 향, 빛깔을 살려주며 다른 성분들의 가치를 높여줘요. 또한 소금은 물과 함께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회수하여 배출해요. 혈액이 깨끗해지면 외모도 자연스럽게 맑고 생기 있게 변하죠. 소금이 없으면 신경정보 전달과 근육 수축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뻣뻣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죠. 소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금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필요해요. 일본인의 고혈압 증상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염분 감량이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죠. 영국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진 소금이 사실은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죠. 당뇨병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대요. 국내 연구팀도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가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권장해요.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진다고 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소금 섭취 제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염식 정책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소금과 물이 필요한 상황에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등이 있어요. 소금을 통해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하죠. 소금과 염증 관리의 중요성은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도, 부패 방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염증은 외부균이 진입했을 때 혈장과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며 발생하죠. 그래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해요. 염증을 진화하려면 깨끗한 혈액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몸에 충분한 수분과 함께 소금이 필요하죠. 수분과 소금의 부족은 체액의 염도를 낮추어 염증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해요.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을 수 있지만 이는 내성과 부작용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과 수분 관리가 더욱 중요하죠. 소금이 염증에 미치는 영향은 고대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이 고창병, 종기, 부스럼 등을 다스린 기록이 있어요.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세균을 물리치는 데 기여하죠. 소금을 많이 섭취한 실험쥐들은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어요. 반면 소금을 적게 섭취한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되었죠.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해요. 여드름, 종기, 아토피, 루머티즘, 간염 등 다양한 염증에 소금이 도움이 되죠.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다친 부위나 염증 부위의 회복이 빠르답니다. 염증과 소금의 올바른 사용법은 염증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소금과 물의 양이 달라져요. 심한 또는 만성 염증의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워도 한계가 있어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죠. 염증이 있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 배출이 향상되죠. 염증의 부위에 따라 추가로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소금 섭취와 염증 관리 방법은 비장질환, 위염, 관절염, 입술 트고 갈라짐, 여드름 등의 소금과 단맛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소금이 감기와 염증에 효과가 있나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러므로 평소보다 물과 소금의 양을 늘려야 하죠. 소금 양치와 소금물을 이용한 코 청소는 염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소금을 섭취해 몸속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느껴요. 질 좋은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죠. 특히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넣으면 좋답니다. 충분한 물과 소금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소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은 몸살 감기와 같은 증상에는 소금과 커피, 된장국, 조선간장차, 미역국을 함께 먹어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죠. 소금 양치는 살균작용 효과가 있어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해요. 그리고 소금물로 각을 하면 입안이 깔끔해진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소금물을 사용하면 각질과 비듬 제거, 보습, 탈모, 습진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러므로 두피 건강에 유익하죠. 소금 목욕은 각질, 부종, 건선, 피부염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피로를 풀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유용하답니다. 소금 세안은 기름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보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헹굼 시 소금물을 사용하면 피부 흡수가 촉진된답니다. 소금을 이용한 건강관리 방법은 소금 스프레이를 목이나 벌레 물린 곳에 발라주거나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고 상처가 덧나지 않아요. 소금 좌육은 치질, 방광염, 생리와 출산 후
등에 도움을 준답니다. 좌육기를 사용하거나 끓인 소금물을 식힌 후 사용하면 되죠. 소금 족탕은 발피로, 각질, 무좀, 심한 발냄새를 해소하는 데 좋다고 해요. 따뜻한 물에 소금과 식초를 약간 타서 발을 담그면 염증과 각질이 줄어들고 피부도 부드러워진답니다. 커피와 숙취 해소에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커피의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나죠.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소금을 섭취하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돼요. 술은 몸속 수분을 빨리 고갈시키므로 소금과 물 섭취가 필요해요. 소금과 물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땀으로 나가는 염분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한 선수가 전주 트리멸증으로 사망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물 마시기 게임 중 사망한 사례가 있죠.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 부정맥, 근육 경련, 발작,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섭취하면 수독증을 유발하고 이는 몸을 냉하고 무겁게 만들죠.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면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 피부 건조 등의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소금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은 물 500ml에 티스푼 2개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1%의 염도가 돼요. 소금 농도는 개인에게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죠. 섭취량은 날씨,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다르므로 적당량을 찾아야 해요. 물과 소금은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죠. 식품, 특히 곡물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